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여성이에요. 몇 년 전 저에게는 꿈같은 만남이 있었답니다. 저는 깡촌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밥 한 공기로 5식구 양을 만들 때도 있었어요. 물을 많이 붓고 아주 멀겋게 죽을 끓였는데 밥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멀건 풀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 앞 밭에서 딴 상추만 잔뜩 먹고 그걸로 배를 채우기도 했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를 제대로 다닐 처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도 학교보다 집 앞 밭에서 엄마와 동생들과 고추 따고 가지 따는 일이 더 많았어요. 어쩌다 한번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수업 시간 내내 졸거나 멍청하게 앉아있다 오는 게 다였죠. 반 아이들도 저를 자기들 노는 데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박순옥, 너는 빠져. 산수 덧셈도 못하는데 어딜 끼려고 그래. 너랑 있으면 창피하니까 저리 가. 산수 덧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눈동장 놀이인데도 아이들은 저런 식으로 저한테 창피를 줬어요. 그러니 저도 학교에 갈 수 있는 날도 점점 가지 않게 됐고요. 하루는 학교에 다녀오라는 엄마 말씀에 네 하고서 동네 언덕에 올라가서 꽃도 따고 자잘한 나물도 캐며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너 우리 집 아래쪽에 사는 순옥이 맞지? 나야, 능수아담집 정미 언니. 언니 알죠? 저번에 언니네 엄마랑 김장하러 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해요? 나는 오늘 개교 기념일이라서 노는 날이야. 너는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어? 정미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았는데 어른스럽고 똑똑했어요. 학교도 읍내에 있는 좋은 데로 다녔고요. 집도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고 저희와는 딴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런 언니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거니까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순옥아, 너 집안일하느라 학교 공부 따라가기가 어렵지. 너 참 총명하고 재치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다. 그러지 말고 공부해. 언니가 중학교 와서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공부를 해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겠더라. 너 아직 3학년이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면 1학년, 2학년 거 다 따라잡을 수 있어. 언니, 근데 저는 공부에 관심 없어요. 졸리기만 하고요. 안 해버릇해서 그렇지 조금만 버릇들이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시작하라고 하는 거야. 라며 언니는 중학교 2학년답지 않게 저에게 공부를 하라며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평소 우러러 보던 언니가 그렇게 말을 하니 저도 공부를 해야지 하고서 집에 가 책을 폈지만 곧장 하품만 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몇 번이고 공부를 해보려고 책을 펼쳤지만 그때마다 얼마 못 가서 꾸벅꾸벅 졸거나 재미가 없어서 마당으로 나가 텃밭에서 태소를 따곤 했죠. 옆에서 공부하라고 자극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지냈죠. 중학교 생활도 이전과 크게 다를 게 없었어요. 집에서는 제가 학교를 그만 다니길 바라고 있었고 저도 그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이대로 계속 안 가면 되겠다 하고 학교에도 그만둘 거라고 말했죠. 여름에는 밭에서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집에서 키우는 갖가지 채소를 따느라 매일 바쁘게 지냈어요. 그때 정미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언니는 대학생이 돼서 우리 동네로 봉사활동을 왔더라고요. 몰라보게 예뻐지고 어딘가 세련된 언니를 보니 부럽더라고요. 순옥이지? 진짜 많이 컸다. 그동안 잘 지냈어? 공부 잘하고 있고? 언니, 저 이번에 학교 관뒀는데요. 전 교실에 있어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겠다. 너 밭일하고 나면 저녁 먹고 언니인데로 와. 네가 정말 못하는지 아닌지는 해봐야 하는 거야. 저는 저녁을 먹고 나면 언니와 다른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마을 이장님 댁에 가서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니와 몇몇 대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각 과목을 가르쳤는데 언니는 아예 저를 따로 불러서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몰랐던 국어, 산수, 자연, 사회의 내용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고 저도 모르게 공부에 몰두했어요. 언니 말대로 몰라서 그랬던 거지 제가 아예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언니가 있는 일주일 동안 정말 놀랍게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과정을 끝냈어요. 그걸 본 다른 대학생 언니 오빠들도 깜짝 놀라더군요. 순옥이 너 진짜 빨리 배우는구나. 암기도 잘하고 우리가 가도 간두지 말고 계속 공부해. 네 능력을 이대로 썩히기에는 정말 아깝다. 라며 정미 언니 친구가 저를 칭찬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공부보다 일이 중요해요. 여자애가 학교 다녀서 뭐 할 거냐고 하시고요. 엄마 아빠는 제가 계속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할걸요? 제 말을 들은 정미 언니는 그날 바로 저와 함께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빠는 언니가 얘기하는 중간에 방에서 그냥 나가버렸고 엄마는 그만하라고 손사래를 치며 그거야 정미 아가씨처럼 부잣집 따님들이나 하는 거예요. 순옥이는 밭일에서 먹고 살 팔자예요. 우린 학교 보낼 돈도 없어요. 그리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아니면 죽어요. 그럼 어머니, 제가 순옥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등록금을 대줄게요. 이건 여기 이 집에 주는 것도 아니고 순옥이 개인한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순옥이가 갚으면 돼요. 공부 잘해서 고등학교 가면 장학금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장학금으로 다니면 되잖아요. 순옥이 애는 장학금 타고도 나무래예요. 그건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언니가 등록금을 준다는 말에 저와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그 순간 누가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는 기분이었어요. 겉으로는 학교 다니기 싫다고 했지만 그건 친구도 없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없어서였지. 사실은 다른 애들이 부러웠거든요. 엄마, 나 언니 말대로 할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언니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는 장학금 탈게. 나 한번 해보고 싶어. 하게 해줘. 응? 근데 네가 하고 싶다고 해도 중2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공부를 해서 언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 꿈 같은 소리지. 라는 엄마 말에 언니는 어머니, 여기 읍내에 야간학교 있어요. 저희 대학 연합에서 후원하는 데예요. 순옥이 방학 때 계속 거기서 공부하면 분명히 따라잡을 거예요. 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허락을 받아냈어요. 순옥이는 언니랑 한 약속 잊지 마.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언니한테 뭐 배우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편지 보내고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알았지? 언니,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요? 내가 언니 친척도 아닌데. 난 너무 좋긴 한데 왜 저한테 잘해주는지 궁금해요. 난 동네에 내 또래 애들이 나처럼 공부하지 않고 집안일만 하면서 힘들게 사는 걸 보면 괜히 미안했어. 나야 부모님 잘 만나서 호강하는 거지. 아님 나도 똑같았을 거야.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되면 누구라도 돕자고 생각했어. 순옥이 넌 정말 똑똑해.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아까워서 그래. 언니네는 언니가 고등학교 때 다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언니 아빠 사업이 커져서 서울의 다른 회사하고 합쳤다고 들었어요. 언니는 지금도 아빠한테 용돈도 받고 있고 학생들 과외로 돈도 번다며 등록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언니와 대학생들이 가고 난 다음부터 저는 낮에 밭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읍내 야간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야간학교는 이전까지는 부엌일과 밭일만 하던 제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줬어요. 저는 매일 저녁을 먹고 야간학교에 가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공부는 정말 재밌더군요. 정미 언니 덕에 책상 앞에 앉아있는 버릇이 붙어서인지 책을 읽는 것도 문제를 푸는 것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더니 저는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 초등학교 5학년 과정까지 끝냈어요. 하지만 학교에 가는 건 역시 걱정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초등학교 수준인데 중학교 2학년 공부를 따라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언니에게 이런 고민을 편지로 보냈고 언니는 제게 이런 답장을 했어요. 순옥아, 그러면 학교를 관두고 중학교 과정까지 야간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거기서 배운 다음에 검정고시를 보면 좋을 것 같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 찾아보면 다 길이 있는 법이니까. 너는 똑똑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언니 말대로 하기로 했고 학교를 관두고 계속 야간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저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정미 언니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가는 저를 일부러 찾아와서 선물을 주며 축하했어요. 내가 뭘 했어? 넌 똑똑해서 잘할 거라고 했잖아. 지금부터가 진짜인 거 알지? 네가 좋은 대학 가면 다 보상받을 거니까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해. 언니, 너무 고마운데 솔직히 혼자 떨어져서 공부하려니까 겁도 나고 벌써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동생들도 보고 싶고요. 차로 1시간만 가면 집이야. 방학 되면 보러 갈 수 있잖아. 이렇게 따로 나와서 공부하는 거 허락해 주신 것만도 어디야. 그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힘들 때는 전처럼 언니한테 편지해. 그렇게 저를 격려해 줬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생각보다 공부를 더 잘하니까 결심하고 모아뒀던 돈으로 제가 도시에서 살 집을 구해주셨어요. 그동안도 언니 도움 많이 받았는데 이런 건 부모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거 엄마 아빠 노후자금으로 모은 거 다 알아. 내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 가서 꼭 갚을게.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할 생각만 해. 라는 엄마 말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빠는 별다른 말씀 없이 잘 다녀오라고 하셨지만 그 말 속에서 사랑이 느껴졌죠. 저는 두 분과 언니를 생각하며 외로운 것도 꾹 참고 3년간 정말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법학과에 갈 수 있었어요. 저와 언니의 연락은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뜸해졌고 대학에 입학할 때에는 아예 끊어졌어요. 제가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서울에 와서는 집 주소를 들고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그곳에 언니는 없었어요. 언니에게 대학 합격 소식을 꼭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대학생활 내내 저는 틈만 나면 언니를 찾았어요. 언니가 다녔던 학교에 가서 졸업생 명단을 찾아봤는데 언니가 졸업하지 않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렵게 같이 봉사왔던 언니를 찾아서 물어봤더니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를 못 찾고 있는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사시 공부는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시험 볼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일단 부모님 돈도 갚고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총무부에 있는 남편과 관리부였던 저는 업무상 만나면서 가까워졌어요. 남편 집에서는 저희 둘의 결혼 소식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명호, 너도 참 이상하다. 네 학벌에 그 인물에 너 좋다고 따라다닌 여자가 좀 많았어. 근데 걔들 다 제치고 왜 하필 저런 시골 촌뜨기니? 라며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자리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서도 저희 엄마한테 사부인은 우리 아들 하늘같이 떠받드셔야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사위 얻으셨잖아요. 아주 귀한 손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라며 저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고 가셨어요. 제가 젊을 때에는 지금처럼 친정 식구들이 큰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던 부모님은 서울의 아파트에 사는 신식 사돈댁에 기가 죽으셨죠. 저는 친정 부모님이 불쌍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심하다고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시골 농부들이라 자식 교육도 하나 제대로 못 시켰다고 욕만 먹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사는 내내 저는 그렇게 우리 집이 욕먹지 않게 늘 조심하고 말 한마디도 몇 번이나 생각하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늘 거침이 없었어요. 당신, 내 돈 당신 동생들한테 보내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 이거 뭔가 수상한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동생들 줄 게 있어요.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우리 반찬 사기도 빠듯해요. 그러게, 결혼 전에 돈 좀 팍팍 모아서 든든하게 목돈 장만하지 그랬어. 그럼 나도 부담 없고
당신도 떳떳하잖아. 저는 결혼할 때 모든 걸 제 돈으로 다 했고 통장까지 가져왔으면서도 남편이 집을 얻은 것 때문에 더는 말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그렇게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던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자 대놓고 여기저기 바람을 피며 돌아다니더라고요. 너 남자는 그럴 수 있다. 명호는 꽤 오래 참은 거지. 어떻게 너 같은 애만 평생 바라보고 살겠어. 너도 명호한테 그러라고 못하잖아. 그거 보면 네가 양심은 있다. 라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바람을 두둔했죠. 저는 매일 평생 이러면서 어떻게 사나 깊은 한숨만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만삭이 돼서 제가 딸을 낳자 시댁에서는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더군요.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만 찾아와서 축하해줬죠. 남편은 친정엄마가 집에 와서 제 몸조리를 해주시는데도 한 번도 따뜻하게 인사하는 법이 없었어요. 몸조리가 끝나고도 저를 도와주려고 왔다 갔다 하는 동생들 인사는 더더욱 받아준 적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동생들이 저 대신 김치를 담궈서 통에 넣는데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둘 다 손은 깨끗이 씻고 음식 만졌어? 먹고 탈락이만 해봐. 그리고 언니네 집이라고 물건 함부로 손대고 가져가면 안 돼. 사람이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라는데 저는 그 말 폭발하고 말았어요. 내 동생들이 무슨 병균이야? 그렇게 꺼림칙하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쟤들 지네가 돈 벌면서 잘 살아. 정래는 더 잘난 집에 시집갔어.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는 거 말고 뭐 있다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 야, 너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대들고 난리야. 내가 너랑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아우 진짜 내가 미쳤었지. 저런 거 뭐가 좋다고 결혼한다고 했는지. 그럼 살지 마. 나도 너 같은 거랑 더는 살아주기 싫어. 저는 그 길로 딸아이를 업고 급하게 통장하고 지갑만 들고서 혼자 사는 동생 집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에서도 시댁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말 않고 저한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수모를 계속 참고 살기에는 저는 너무 숨이 막혔고 억울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참을 만큼 참았던 거고요. 저는 동생 집에서 4년을 같이 있으면서 이를 악물고 사시 공부를 했어요.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문제도 판례도 계속 반복해서 봤죠. 아이가 자다가 울면 업고 달래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사법고시 패스를 했고 당당하게 변호사 배지를 달게 되었죠. 저는 대학 동기가 차린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동생이 결혼을 할 때쯤에는 저는 사무실 가까운 데에 집을 얻어서 딸과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이를 키우는 일과 변호사 일 외에 다른 건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딸이 아빠가 없어서 외로울까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키웠고요. 그러면서도 일도 성과를 내기 위해 애썼어요. 딸이 중학생 때 친정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신 거 말고는 저와 딸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어요. 딸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과 수석으로 들어갔고 저는 대형 로펌으로 옮기고 대학에서 개건 교수로 수업도 하게 됐죠. 동생들도 다들 가정 잘 꾸리고 잘 살았어요. 무지막지한 시댁을 만나서 고생하고 이혼한 제게 인생이 선물을 준다고 생각할 정도로 평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원에 진학한 딸이 자기 과 동기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 어머니가 너무 착하셔서 땅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게 우리 외갓집 동네더라고. 엄마가 꼭 맡아줘야 돼. 알았지? 언제 한번 저한테 도움 달라고 한 적 없는 애가 이러는 걸 보니 정말 도와주고 싶구나 하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너 그 친구하고 사귀는 사이야? 괜찮아.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해도 돼. 너도 결혼할 나이인데. 무슨 소리야 엄마. 걔 여자야. 그냥 나랑 되게 친한 애야. 라며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저는 내심 딸이 친척들한테 제 불행한 결혼 얘기를 듣고 결혼 생각이 없나 싶어 마음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자라고 하니 어쩐지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친구 어머니를 만나기로 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딸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그날이 왔어요.
제 방 문을 노크하고 먼저 들어오는 딸 뒤에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곱게 늙은 여자분이 고개를 숙이며 제 앞에 와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정이 친구 민재 엄마예요. 윤정미라고 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굽고 차분한 언니, 절대 잊을 수 없었죠. 윤정미 씨가 맞으세요? 네, 맞아요. 윤정미입니다. 저는 떨면서 언니에게 다가갔고 딸과 언니는 어리둥절해서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 꿈이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고 언니 팔을 만져보고 손을 잡았죠. 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언니가 공부 가르쳐줬던 순옥이 제가 그 순옥이에요. 언니네 능수하담집 아래 밭농사하던 집 딸이요. 언니가 공부해야 잘 산다고 저보고 공부하라고 했었잖아요. 순옥이? 박순옥? 네가 그 순옥이니? 어머 맞네. 어릴 때 얼굴이 있네. 네가 변호사가 됐구나. 어머나 너무 잘됐다 잘됐어. 언니, 제가 언니를 얼마나 찾았는데요. 미안해. 우리 집이 갑자기 독일로 이민을 가게 돼서 그렇게 됐어. 너 정말 많이 보고 싶었는데 가끔 네 생각하면서 살았어. 저도요. 저 정말 혹시나 해서 언니 찾아다니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 앞에 와주셨네요. 저와 언니는 부둥켜 안고서 한참을 울었고 딸도 저와 언니 사연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저는 눈물바다가 진정이 되고 나서야 언니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언니는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언니 어머니는 슬픔에 못 이겨 우울증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때 독일에 있던 외가에서 언니네 보고 같이 살자고 했다는 거였어요. 너무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심각했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연락하지 못하고 서울 살림과 아버지 사업 정리만해서 독일에 갔다고 해요. 독일에서 대학 다니고 어머니를 보살피다가 조금 늦게 결혼을 해서 제 딸과 동갑인 딸을 낳았다고 하네요. 7년 전에 남편이 암에 걸리자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해서 언니네 집안 다시 귀국을 한 거였대요. 언니 남편은 한국에 와서 1년도 못 돼 세상을 떴고요. 딸 대학원 학비라도 끝까지 대주고 싶어서 시골에 있던 땅을 팔려고 했는데 땅 관리를 맡겼던 이장 아들이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그걸 자기 명의로 해놓고 돌려주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언니, 걱정 말아요. 우리 로펌 변호사들 굉장히 유능해요. 내가 진짜 똘똘한 애들만 붙여서 해결할 테니까 염려 놓고 계세요. 언니네는 무섭게 오른 서울 집값 때문에 변두리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 저희 아파트 앞동에 전세를 얻어 언니네 짐부터 옮겼어요. 이러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안 돼. 우리 거기서 살아도 괜찮아. 내가 언니 아니었으면 오늘 박순옥 변호사가 아니라 시골 우리 집 텃밭에서 고추만 따고 있었을 거예요. 언니, 이거 충분히 받아도 돼요. 고맙다 순옥아.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다 언니가 잘했으니까 돌려받는 거예요. 라며 저희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다행히 땅 문제는 잘 해결됐고 이장 아들은 사기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어요. 언니와 저는 그렇게 이웃하면서 재미있게 잘 살았고 얼마 전 교회로 이사도 같이 했답니다. 아파트 같은 동 아래 위로 집을 얻었거든요. 언니 딸도 얼마 전 결혼을 해서 저와 제 딸도 언니 가족석에서 축하해줬어요. 제 딸도 지금은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언니와 앞으로 여생을 쭉 같이 할 생각이에요. 딸들이 손주 낳으면 같이 돌볼 거고요. 앞으로 더 행복할 날들만 남았네요. 사람의 작은 인연이란 게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걸 보면 세상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